혼밥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그 레벨에 대한 글이 돌아다녔다.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건 몇 단계, 패밀리 레스토랑은 몇 단계 하는 식이다. 이런 단어가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나는 혼밥을 그야말로 밥 먹듯 해왔기 때문이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20년쯤 혼자 살다 보면 같이 할 누군가가 있거나 없거나 스스로 잘 챙겨 먹는 방향으로 개체 안에서 진화가 일어난다. 징징거리며 어리광을 부려봤자 아무도 받아주는 이가 없다면 어른이 될 밖에. 몸을 움직여 음식을 직접 만드는 쪽이든 밖에서 거리낌 없이 혼자 사 먹게 되는 쪽이든 허기와 식욕을 추진력으로 도약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보면 혼밥은 어렵지 않고 즐길 만한 것이 된다. 나에게 그런 강렬한 혼밥의 첫 기억은 대학 4학년 가을이었다.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고 다시 학교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더 총체적으로 기운이 날리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다르게 대답하면 좋았을 것 같은 답변이며 긴장해 있었을 표정의 석연치 않음이 한 고비를 넘겨 스르륵 긴장이 풀리는 기분과 함께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면접 본 곳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나는 이미 예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뿐이 아닐 앞으로도 지난하게 이런 문턱들을 지나야 하리라는 막연함에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온몸과 마음의 기력을 끌어내서 버텨야 할 사회생활과 미리 압축해서 맞부딪힌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나는 면접비를 봉투째 들고서 신촌 어느 돼지갈비집으로 들어갔다. 혼밥일 때도 고기는 2인분 주문이 불판에 대한 기본 예의다. 자취생은 채소를 먹을 기회가 잘 없으니 쌈도 부지런히 싸고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시켜 야무지게 먹고 나왔다. 소고기였다면 너무 빨리 익어버려서 곤란했겠지만 돼지고기는 천천히 내 페이스를 지키며 먹기에 적절했다. 그때의 고기는 맛있기도 했지만 면접에 망하고 조금 찌그러져 있는 내 자아에까지 팽팽하게 콜라겐을 공급하는 듯 했다. 예감대로 나는 그 대기업 면접에서 불합격했으나 대신 몇 가지를 얻었다. 몸과 마음의 기운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를 잘 먹여야 한다는 깨달음. 혼자 당당하게 고깃집에 들어가 2인분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경험치. 작은 실패를 삼키고 내려보내는 소화력 같은 것 말이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라는 교훈을 스스로 터득한 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의 대기업보다 내 적성에 잘 맞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고 회식이며 야근이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밥 먹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혼밥은 오히려 조용하고 여유로운 식사로 여겨졌다. 여행을 혼자 하는 건 혼밥 최고 레벨보다 한두 단계 위에 있다. 식사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서 혼자인 것은 물론 경로 선택과 이동 등 여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대응해야 하니까 바쁜 친구들과 일정을 맞추기 힘들 때 혼자 여행을 다녀 버릇하면서 나의 혼자력은 점점 성장했다. 어느 미술관에 들러서 전시를 볼지, 어느 유적은 패스할지, 빠르게 지르는 직선도로로 갈지, 풍경을 위해 둘러서 해안도로를 선택할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움직이면서 쾌감을 느끼곤 했다. 그 즈음 나는 믿고 있었다. 혼자는 질서와 닮았다고. 빠르고 편하고 아름다운 것. 4년 전에는 급기야 혼자 서핑을 배우러 갔다. 나보다 몇 주 앞서 서핑을 배운 친구가 한껏 부추겼고 평일에 쓸 수 있는 이틀의 휴가가 있었다. 친구가 추천해준 강원도 양양죽도 해변의 서핑숍 겸 게스트하우스에 강습과 숙박을 예약하고 차를 몰아 떠났다.
서울보다 먼저 새로운 계절에 들어선 한계령은 늦여름과 초가을의 반짝임을 함께 품고 있었다. 나는 멈추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하고 싶은 만큼 실컷 감탄하면 되었다. 다만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을 뿐. 처음 배워본 서핑은 또 얼마나 재미있던지. 몸에 끼고 붙어서 괴상한 자세로 입고 벗게 되는 고무 수트부터 까무잡잡하게 몸을 태운 서퍼들이 오가는 해변의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새롭고 신기한 경험투성이었다. 키보다 훌쩍 큰 서프보드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걸 발목에 채운 채 바다 중간까지 들어가서 파도를 기다리는 과정의 반복은 꽤나 기력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적당한 파도가 다가왔을 때 부지런히 패들링을 해 쭉 나아간 다음 재빨리 몸을 올리고 일어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몇 번이나 꼬꾸라져서 물을 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성공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해서 부드럽게 해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의 짜릿함이란. 스노우보드나 수상스키도 타봤지만 서핑에는 파도와 중력 그리고 물의 질감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의 재미가 있었다. 몇 번이고 다시 커다란 보드를 매달고 바다까지 휘적휘적 나아가 한참 기다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큰 쾌감이었다. 강습을 마친 저녁에는 동해안이니 역시 회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코스를 1인분으로는 내지 않은 곳도 많아서 몇 군데 횟집에 전화를 한 다음 겨우 예약에 성공했다. 혼자 차를 몰고 가서 맛있게 먹은 다음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모든 게 예정대로 순조롭고 착착 빠르게 돌아갔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꽉 찬 2박 3일을 보냈다. 경탄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그러고 나니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라서 못하는 일이 있는 게 싫어서 뭐든 혼자서도 해왔고 또 꽤 잘해왔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상에는 여럿이 해야 더 재미있는 일도 존재한다는 걸. 영화 파리로 가는 길에서 다이안 레인의 여행은 우연히 동행하게 된 프랑스 남자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예정에 없던 딴짓이 끼어든다. 그는 풍경이 멋진 곳에서는 자리를 펼쳐 피크닉을 해야 하고 운전을 더 못하게 되더라도 맛있는 식사에 와인을 곁들이지 않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프랑스 남자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경로는 속이 터지지만 동행이 없었다면 결코 빠지지 않았을 샛길들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파리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직선도로 최단거리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질주였다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돌아 애두르고 머무르며 쉬었다가는 완행의 여정 사이로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난 사건들을 끌고 오는 누군가가 있기에 비로소 이야기가 되었다. 혼자의 정점을 찍었던 서핑 여행 이후로 나는 산 정상에서 하산하듯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했다. 당장 그해 가을에 두 친구와 함께 열흘 동안 일본으로 여행을 갔고 다음해 겨울에는 지금의 동거인과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나는 혼자 먹는 밥이 맛있고 혼자 하는 여행의 간편한 기동력을 사랑한다. 그런 한편으로 또 믿게 되었다. 혼자 하는 모든 일은 기억이 되지만 같이 할 때는 추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감탄도 투덜거림도 내적 독백으로 삼킬 만큼 삼켜본 뒤에는 입 밖에 내서 확인하고 싶어진다.